그 이전의 투표율을 보더라도 60% 잠깐만요. 마이크를 국민의힘 장동욱 투표율을 대표에게 보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그 직전에 50%가 아니라 그 전전 60%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거라는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로 인해서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장시간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개표 방송을 보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개표 방송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입니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막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덮고 갈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 소식을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선관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9시 선관위 입장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표가 진행되고 개표가 마무리되면 어떠한 진상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개표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즉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된 문제입니다. 선관위 스스로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께 계속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문제를 완전히 뽑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서울시 선거만 개표랑 그 선거 연기하라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저는 지금 이와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상황실을 운영해서 계속 제보를 받겠습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모든 지역에 대해서 개표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표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든 것이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개표 중단 그리고 재선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드려요. 지금 이게 선관위가 그대로 경표를 진행하게 되면 당에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가처분 신청을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올까요?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선관위가 개표를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조금 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 부실 관리 문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속보 자막을 조금씩 더 볼까요? 예. 국민의힘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잠실 7동 제2투표소 말고 무려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다.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3시간 전부터 경고해도 선관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파악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투표의 공정성이 깨졌기 때문에 서울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유를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설명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개표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1야당 대표, 야당 대표 물론 더 정치적 수사를 붙여서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확실한 건 서울시 개표 사항이 일단 중지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선거 이런 것도 아예 못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시각과 지적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헌법적으로 보자면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당한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정말 없었던 일이고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몇 군데가 아니라 지금 강남 또 강진 이런 데서 이런 사태가 발견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꽤 이거는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6시에 투표를 마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투표 이 번호표를 나눠줘서 이런 분들을 다시 오라고 10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더 어긋나는 그런 사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선거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꽤 엄중하게 지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지역 자체가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투표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 이렇게 지금 투표 준비가 미진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선관위의 어떤 불신을 더 키워준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저는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물론 이게 이제 야당은 재선거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선거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지금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이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현장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저 장면. 6월 3일 수요일 서울투표시 저녁 밤 9시 17분 휴대전화에 시간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지금 끝나도 일찍 더 끝나야 할 저 투표소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여전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실시간입니다. 경찰도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아까 아마 이게 송파 잠시 7동 저 현장 연결 투표소일 텐데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 속보도 들어와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다시 서울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 이 얘기 말고 팩트만 볼게요. 선관위 얘기는 송파구가 전체 유권자 수의 딱 50%만 용지를 인쇄를 했다. 그리고 예.
말이 됩니까? 저희 사전투표 등을 고려해서 유권자 수 절반만 인쇄했다는데. 예, 그리고 14개 투표소에서 지금 용지 부족을 확인했다. 지금 지역이요, 송파에 국한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전해요. 강남, 광진, 용지 부족이다. 그 성춘 대변인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무슨 진보 보수 혹은 뭐 여당 야당 구별하지 않더라도 특히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 캠프, 적어도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유리한 곳에서 저게 무슨 문제냐라고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12곳 한 곳 저기서 아까 우리가 아까 송파구 제7 투표소였나요? 거기서 14분이 돌아갔던 것처럼 저 자리입니다. 저 잠시칠. 예, 거기에 저 나머지 부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그래도 번호표를 받은 분들이 모두 투표를 완료한 게 맞는지 그 다른 투표소에서는 혹시 돌아간 분은 없는지 이걸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거를 명확히 밝혀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간 분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낼 수 있는 주체는 아니죠. 뭔가 재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평론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법적인 부분이나 이거에 대한 판단 주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사후에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와 강남,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저런 불만을 가질 만한 일들이 발생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한 20%였으니까 그러면 본 투표는 70% 안 넘을 테니까 50%만 준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선거 투표율이 3대 선거 중에 낮은 건 맞습니다만 대선 투표율, 총선 투표율은 70%가 넘었던 적도 많기 때문에 선관위라는 집단은, 선관위라는 단체는 늘 낮은 투표율을 높이 정말 100% 투표율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집단인데 그거를 자기네를 지레짐작해서 50%만 용지를 인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저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왜 없었는지 저거를 정말 소수만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 과정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 재선거 뭐 이런 것들 부분에서는 아마도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일 때는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정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혼란을 막는 최소화하는 방법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의 지역이 서울이고요. 14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밤 9시 45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지방선거 아직 안 끝난 셈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송파, 잠실 제7, 잠실동 제2 제2투표소. 아까 정확히 하면 잠실 우성아파트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보실까요? 지금 보면요. 흰색으로 표시된 것이 미개표 지역입니다. 개표는 3.2% 진행된, 당연하죠. 송파는 지금 뭐 아직 투표가 열릴 가능성이 없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강남, 용산, 마포, 영등포, 강서, 강북, 도원까지 일단은 민주당의 정원 후보가 17곳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오세훈 후보가 서초에서만 32.9%, 서초에서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3.2% 진행됐는데 글쎄요. 김은식 교수님. 네. 이게 지금 이 개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눈에 덜 들어오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선관위의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일 텐데 광진도 강남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현재 상황을 선관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가 가장 많은 투표소가 용지 부족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끝까지 지금 밤 10시까지 이른바 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가 끝나지 않은 곳이 지금 잠실 치동의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투표소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14명이 대기하시다가 지금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선관위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확인된 바로는 강남에서도 한두 개 투표소, 그다음에 광진에서 투표소가 그 투표용지 상태로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도 나와서 이야기합니다만 오세훈 캠프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개표를 지금 하는 것이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투표가 지금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선거의 시스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개표를 늦게 해서
뭐 밤새워서라도 늦게까지 뭐 개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개표와 투표의 전반적인 총체적 문제점, 부실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책임질 거고 우리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재명 정부요? 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야당 입장에서 특히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개표를 지금 시작하는 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 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송파와 소초와 강남과 광진이 저런 식의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있었고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는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만한 조치와 납득할 만한 사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아주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아직 송파 투표 안 끝났습니다. 밤 10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서영주 대변인님. 네. 글쎄요. 뭐 이건 뭐 집권 여당 민주당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서울은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내야 됩니까? 일단 뭐 절차에 따라서 지켜보자. 재선거가 필요하다면 이게 절차가 있어요. 재선거 사유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관할 그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겠죠. 위원들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최종 결정해서 뭐 전체를 재선거를 할지 일부분만 재선거를 할지는 결정하게 될 건데 사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관할 선관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게요. 아니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 50%만 용지를 인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선거가 최초에 그 실시된 게 96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68%를 넘겼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투표율이 이래 지방선거 투표율이었는데 최소한 역대 그 투표율은 뭐 등락이 있잖아요. 높고 낮고. 그래도 최대치를 맞춰놓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니 선관위는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저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헌법기관이라는 그 차원에서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지위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정치 그 생활을 하면서 선관위가 왜 이렇게 좀 나태할 수밖에 없는지의 어떤 맹점들이 스스로들 본인들이 권한만 누리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의 소재에 있어서 별로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 사과가 아니라 즉시라도 여야가 이거 머리를 맞대고 선관위의 이번에 이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부실 선거 확실하죠? 예. 그럼요. 확실하게 이 책임을 묻고 나서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뢰성이 깨지면 안 됩니다. 투표에 있어서는. 그래서 재선거가 필요한 지역들, 특히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14곳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향후에 투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이게 사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된 거예요. 장동혁 대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 부분은 엄중하게 이제 예, 여야가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조속하게 바로잡는 예.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시 칠동 제2투표소 저 문제 그곳이죠. 그곳이 대규포를 받는 유권자의 입장이 당연히 통제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투표가 안 끝난 거예요. 9분 남았습니다. 그 14명은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다 지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참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 사상 초유의 사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혹은 뭐 각 캠프가 입장을 내는 대로 서울 혹은 각 당이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하는 대로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고요.